그래도 잘 나가는 친환경 원전 뜨는 이유가 이거였어. 이거는 정리를 한번 쭉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사항이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였어요. 근데 상당히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 최신 내용으로 해서 싹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에너지가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디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를 통해서 가고 이거예요. 그냥 메커니즘은 되게 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전력을 만들어주는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풍력 이런 애들 대체 에너지 탄소가 적은 왜냐 아리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탄소가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갖고 저장하는 ESS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움직여주는 게 전선이나 변압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요거 외에도 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저도 있으면 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처럼 요것도 찾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나왔고 얘네들이 옳은 거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뭐 사세요 파세요는 한 적은 없고요. 이걸 가지고 알아서 사고 팔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단순히 뭐가 10배 올랐으니까 이것도 오를 거야. 이런 접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A라는 그 애들이 10배가 올랐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B도 10배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득을 이 산업에서 얘네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관련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가 볼 건데요. 관련주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향후 기대 가치는 무엇인지 가치 투자를 좀 해보는 거죠. 크게 이거는 뭐냐면은 AI 반도체 칩 때문이에요. AI 때문이에요. 사실 AI 때문에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픽 카드랑 그런 전반적인 거. 그거 만드는 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안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걔네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 만들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거는 또 만들어낼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때까지는 독점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리딩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에 파이가 커서 엔비디아가 쭉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구동하려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 탈탄소로. 그리고 그걸 이제 항상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장을 시켜야 돼. 그리고 그걸 움직이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고 해적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 변압기가 있어야 돼. 이해 가시죠? AI 반도체 칩 분야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유리기판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라스 어쩌고 저쩌고던데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압기 전선 분야는 뭐 10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사실. 근데 산업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하고 산업은 다르긴 해요. 근데 산업만 놓고 보면 여전히 성장성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 리쇼링에 따른 공장이 돌아오면서 공장을 짓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은 변압기 전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날개 달아준 게 AI 전력 수요라는 겁니다. 날개 단데 미친 듯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교체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노후와 장비 교체 수요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인 거예요. 다만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주가에 묻어났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지금 주가 상승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표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LS,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죠. LS는 LS 그 일렉이 있고요. 그럼 이제 변압기 생산 기업이 어디예요? 현대일렉트릭. 얘는 이제 북미 위주입니다. 수주가 북미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어가지고 북미 쪽에서 이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6조 4,973억 원입니다. 예, 지난해 말 대비 1조 1,20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보한 수주 물량 중에 상당량이 북미입니다. 그래서 북미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은 것 같고요. 수주 잔고 중에 북미 비중이 무려 57.5%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여기 사우디 쪽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유럽 쪽도 지금 AI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쪽 수요를 무시를 못하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AI 수요가. 그래서 네옴시티나 뭐 신도시 개발된 변전소, 증설, 신재생 발전 확대로 중동 지역 수주도 늘어나는데 주요 매출처가 HD 현대는 사우디예요. 그래갖고 14.3%나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전선, LS일렉트릭 전력기기 부분의 1분기 수주 잔고도 꽤 큽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LX전선은 그리고 글로벌 해적 케이블 수요 증가에 따라서 북미나 유럽 지역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유럽향 매출이 좀 많아요. 최근에 건설 부분하고 그리고 분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요동친 바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글로벌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늘어난다고요. 3.4%씩 매년 늘어나고 700조 원입니다. 2030년도에 어마어마한 파이예요. 그리고 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상승 업종이 확대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전기 니즈가 더 커지는 거죠. 전기 요가 아니라 전기 니즈라고 할게요. 전기 니즈가 더 커지는 게 이들을 매력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더 줘, 더 줘 이러고 있잖아요. 생성형 AI가 지금 전 세계 전력량 0.5% 지금 만드는데 더 커져요. 이거는 당연히 기존 전력망 문제가 있고 전력망 구축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전력망이 중요성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탈탄소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원천적으로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구조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2월, 3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가지고 화석 연료 발전소 건설하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탈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친환경 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죠. MS가 13조 넣어요. 1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풍력 태양광 투자를 해갖고 에너지원 공급받아가지고 본인들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쇼티지가 안 나게 하는 거죠.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AI 생태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 요소는 전력 쇼티지라고요. 전력 수요가 굉장히 꾸준한데 전력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재앙적인 거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탈탄소 전력만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게 어디에? 구글, 지열 스타트업 페르보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호재가 된 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부분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50%까지 상향한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태양광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중국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갖고 시장 다 망쳐놨고 가격으로 앞세워갖고 가격 깡패입니다. 다 잡아먹고 있어요. 얘네 아니면은 이 가격에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막 들어와요.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는 소식 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사이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화큐셀,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모듈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인버터 이런 통합 제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태양광만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저장 장치까지 만들어 갖고 주택용 시장의 지배력까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나아가 가지고 돈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금융 시장까지 진출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설비 구매 비용을 빌려주는 태양광 리스까지 나간다. 그래갖고 이걸로 토탈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왜? IRA하고 AMPC가 있으니까 우린 여기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업황을 보신 다음에는 제 요령 가르쳐 드리는 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예전에 2차 전지 할 때 2차 전지가 좋아요 그럴 때는 와 좋아요 그러고 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양극재구나, 이게 어디에 납품하는구나, 어디 밸류 체인이구나, 어디에 나라에 주로 가는구나 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실 때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 솔루션 회사가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할 때 AMPC만 받는 게 아니라 발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 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지금 종합 솔루션 회사로 가기 위해서 하나솔루션도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온 얘기예요. 원전에 대한 필요를 항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쪽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태양광도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 쪽도 원전도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먼저 움직였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이 그거 사가지고 미국 주식 뉴스케일, 이거 뉴스케일 파워는 편해요 말하기가. 왜? 내가 아무리만 해도 이거는 저촉될 게 없으니까. 뉴스케일 파워 사갖고 수익 냈어요. 막 슈퍼챗 쏘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해야 되는 거고,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상시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 있고, ESS가 아무리 뛰어나도 저장 에너지가 끝나고 뭐 우기가 왔는데 태양광 어떻게 해? 바람이 안 부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여기 원전. 원전이 필수가 되니까 원전에 대한 니즈가 지금 생긴 거죠. 근데 원전을 어떻게 해요? 지으려면은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짚어드렸던 부분, SMR, 소형 모듈 원자력. 요거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미니 원전이라는 거죠.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건설 시간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SMR에 또 투자를 많이들 했어요. 빌 게이츠 형님이랑 샘 올트먼이랑 이런 분들이 MSMR에 투자를 왜 했겠어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IRA로 통해 가지고 IRA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뒤집힐 수 없습니다. 예, 뒤집힐 수는 없는데 노이즈는 생길 수 있죠. 야, 이거 막 공격할 수는 있겠죠. 화석 연료도 좋아 그럴 수 있겠죠. 이미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원전이라는 분야는 바이든과 그 트럼프하고 공통 교집합 분모가 있는 몇 안 되는 그 분야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권 쪽에서도 얘는 그래도 조금 안전지대라고 평가가 나와요. 거기다 이제 국내 육성 정책도 있고 체코 원전 관련해 갖고 이슈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원전주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때도 엄청난 그 자원을 소모하는데 표준 구글 검색은 1회당 0.3 기가 와트시구나. 기가 아니고 0.3 와트신데 AI 기반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화석 연료를 쓰자니 탈탄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애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찌꺼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면은 현실적으로는 태양광 풍력도 중요하지만 원전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대안이다. 그럼 원전이 당장 지을 수는 없으니까 SMR이 대안이다. 이 관련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2년도에 460TW였는데 2026년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방식 그리고 SMR 상용화가 대안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래서 원전 밸류 체인에 주목하면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저장 장소 필요하죠. ESS. 그래가지고 ESS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네들은 최근에 꿈틀꿈틀 처음인 것 같아요. ESS 관련주가 움직인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교보증권 머니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좀 잘 안 움직이는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은 없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랬는데 실제로 움직였죠. 왜냐면 얘네들도 성장성이 늘어나고 정말 태양광이 늘어나가지고 얘네들을 하면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가는 곳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시장 규모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배터리 3사들도 ESS 라인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금시장 잡기에 나서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SS 관련해서는 주목만 하는 수준인데 지금은 그래서 ESS를 좀 초창기에 잡아놓을지 전력전선을 따라잡을지 친환경이 조금 올랐는데 잡을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전력전선은 지금 꽤 다 있습니다. 목표 주가에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면 괜찮았어요. 지금 계속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최대한 싸게 요 근래 가격에서 산 다음에 일정 구간 상승을 하면 매도. 오히려 친환경 원전 쪽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순환매나 이익 부각 측면에서는 괜찮고요. ESS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꿈틀꿈틀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요? 이거 살까요 말까? 이런 건 아니에요. 업황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정한 가격을 정하고 난 근데 안 살래. 나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안 사면 돼요. 나 근데 네 얘기 들어봤는데 나 더 공부할래. 제발 더 여기 공부하시고 정해놓은 수익 잘 정해갖고 손절도 잘 정하셔갖고 손실은 깊게 가져가지 마시고 수익은 일정 구간에서 원하는 수익이 나면 파는 그런 연습들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업이나 주가 구분하세요. 산업이 좋은 건 아는데 주가는 이라고 해석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좋은데 많이 오른 종목이 불안하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서 짧게 가져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덜 올랐다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거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